북한에서 발표한 대로 도발 수위를 점점 올릴 수 있는 것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경제에 대해서 주로 많은 토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졌는데 외교안보에 대한 토의를 홍영표 의원님이 마련해 준 것은 아주 시기적절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현재 포스트 코로나와 관련해서 안보에서의 봐야 되는 관점은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변화는 많이 왔는데 코로나가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봅니다. 통상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야 된다는 학설도 있는데 변화는 그렇게 갑자기 오지 않고 변화가 진행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변화를 완전히 5년, 10년의 변화를 1년 단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미중의 갈등은 점점 첨예화되고 가속화될 거라고 봅니다. 패권의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이 돼 있었고 최근에는 경제전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그런 변화와 패권이 가속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경제적인 패권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확대돼서 문화, 가치 또 여러 가지 그동안 잠복되어 있던 갈등이 더욱더 빨리 변화가 진행이 돼서 앞으로 미중의 갈등이 첨예화되면 될수록 우리 대한민국에게는 큰 도전 요인입니다. 전략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죠.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대응하지 못하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질서에 재편될 때 우리에게 불리한 형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는 사람의 변화도 그렇지만은 나라의 변화도 계절처럼 변화가 무쌍한 것 같습니다. 남북은 실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지금 겨울 초입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많은 우려를 합니다. 2017년은 겨울에 최정점이 있었죠. 저는 그 당시 연합사 부사령관을 했었고 평창 동계올림픽 이전인 2017년은 한반도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전략미사일 도발 이런 걸로 인해서 전쟁의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실제 미국은 전쟁까지도 불사하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고 또한 전쟁 준비를 했다고 그 당시 연합사 연관이었던 브룩 사령관이 최근에 몇 번 이렇게 언론에도 발표한 바가 있었죠. 그 당시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쟁의 먹구름을 걷고 평화의 시대를 만들어 갔죠. 아주 어렵게 만들어서 남북 정상회담을 3차례, 미국 정상회담 2차례 하면서 평화의 물꼬를 잘 했는데 작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부터 조금 안 좋아지다가 올 연초부터 사실은 겨울이 시작이 막 돼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올 연초부터 북한은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정책의 변화를 서서히 하다가 지금은 저 정책의 변화를 좀 터닝한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북한의 변화는 왜 오는가? 북한은 내부적인 요인과 외부적인 요인 두 개에 기인한다고 보죠. 내부적인 요인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제적인 문제고 하나는 내부에서의 불만이나 내부의 어떤 응집력 강하겠죠. 경제적인 거는 사실은 경제 제재로 인해서 되게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은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고 유추가 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과의 국경선을 완전히 봉쇄했고 지역과 지역 이동도 많이 봉제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가뜩이나 어려운데 더 어려운 상황이 놓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인 어떤 불만도 있었겠죠. 외부적인 요인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북한은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정상회담을 하면서 기대에 많이 부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 비핵화를 어느 정도 포기하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런 진척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하니까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변화된 게 없고 하니까 지금 이대로 가면은 더 어려워지겠다 해서 특히 지금은 더 정세가 불확실해졌죠.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되든 존 바이든이 되든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 돌파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금 정책 변화를 하고 있는
시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발표한 대로 도발 수위를 점점 올릴 수 있는 것을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단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하면서도 어저께 대통령님도 말씀했지만 모처럼 만들어낸 이런 평화의 물꼬를 계속 갖고 가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우리 문제와 미국과 같이 다 맞물려 갑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북한과의 그런 노력을 하면서 미국과도 더욱더 긴밀히 해서 풀어가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우리는 전통적인 위협입니다. 저는 하나 추가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는 우리에게 안보에게 새로운 위협을 가져다 주는데 비전통적인 위협에 대한 그 각성을 시켰고 앞으로 온다는 얘기입니다. 비전통적인 위협과 전통적인 위협의 차이는 뭔가 하면은 전통적인 위협은 그동안 안보하면은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막아내고 전쟁 때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평시에도 국민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겼죠. 코로나가 우리에게 위협이 됐고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우리에게 앞으로 위협이 되는 거고 몇 년 전에 일어났던 경주 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 또 위협이 될 수가 있고 사이버 공격, 테러 공격 이런 다양한 것이 평시에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죠. 실제 전쟁보다도 더 큰 위협이 현재는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는 정부와 국민들이 뜻을 모아서 잘 대처해서 잘 극복하고 있지만 미국의 피해를 보면은 실제 6.25 전쟁 때 전산 인원보다도 훨씬 더 사망자가 많고 미국이 월남전에 참전해서 사망했던 전사함분보다 더 많고 이후에 걸프전이든 아프간전이든 이런 데서 전사함분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안보의 영역은 평시에 국민을 지키는 영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포괄 안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지진 이런 걸로부터 다 지켜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님께서도 지난 3주년 연설에서 인간 안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간 안보도 우리가 전시뿐만 아니라 평시에 우리 국민들을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위협 또는 질병, 환경 이런 여러 가지 재난으로부터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개념을 말씀하셨고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그럼 인간 안보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인간 안보와 포괄 안보는 좀 유사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전쟁 때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전시가 되면은 식량, 유류 이런 걸 미리 비축해 놓고 또 물자를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행안부 밑에 보면은 비상대비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하게 돼 있죠. 근데 예전에는 이것이 되게 강화가 됐는데 행안부로 그 기능을 보내면서 축소됐습니다. 전쟁 이런 위협은 이번에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여러 기관을 초기에 통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점점 그 국가에서 관여하면서 전체 부서를 통제했는데 이런 기능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이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 기능에 역할을 줘서 평시 안보로 책임을 지고 전쟁 비축 물자가 있는데 이제는 마스크라든가 이런 것도 비축 물자 속에 들어가서 안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보의 개념을 앞으로는 좀 더 전통적인 안보 플러스 비정통적인 안보까지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런 자료를 많이